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장기 렌트 비교 견적 카베이의 장비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베이 빡피디입니다. 네, 오늘도 화제의 차량을 전격 분석해드리는 신차 탈탈 털어드립니다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르노 삼성에서 진짜 오랜만에 내놓은 신차입니다. XM3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채널에서 르노 삼성 차량 자체를 처음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더 열심히 준비했고요. 일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르노 삼성에서는 XM3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스타일과 컴포트가 공존하는 SUV. SUV의 역동성과 세단의 편안함, 모든 것을 갖춘 하나의 SUV. 아주 그럴듯하죠. 그쵸. 일단 신차가 나왔다고 하니까 전 당연히 디자인부터 먼저 찾아봤는데요. 솔직히 제가 뭐 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고 그런 건 아니니까 전문적인 의견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냥 뭔가 제 눈에는 좀 디자인이 특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실제로 지난 주말에 백화점 갔다가 주차장에서 실물도 봤거든요. 같이 본 친구는 보자마자 아 진짜 대박이라고 너무 예쁘다고 그랬는데 저는 뭐 차체는 좀 세단 같고 바퀴 쪽은 또 SUV 같고 그래서 실물로 봐도 좀 특이하다 싶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XM3는요 작년에 출시돼서 완벽하게 돌풍을 일으켰던 차량이죠. 기아의 셀토스나 최근에 출시된 쉐보레의 트레일블레이저와 동급 차량입니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쿠페 라이크형 SUV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쿠페 라이크형 SUV 이게 전에는 없던 좀 새로운 포지션이기 때문에 빡PD가 좀 새롭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긴 한데 뭔가 제 눈에는 짬짜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짬짜면? 네, 뭐 말로는 쿠페 라이크형 SUV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말을 붙이긴 했는데 실제로는 뭐 완전하게 새로운 걸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있었던 거 두 개 좀 대충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유, 처음부터 너무 까는데. 일단 동급 차량, 그러니까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셀토스랑 단순하게 크기부터 한번 비교해보면요 XM3가 좀 더 큽니다. 전장이 195mm, 전폭도 20mm가 더 커요. 그리고 이 르노 삼성 자동차는 특징이 있는데 통일된 디자인 정체성이 강하게 적용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QM3, QM6, SM3, SM6 그리고 이번에 XM3까지 뭐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보면 아 이거 누가 봐도 르노 삼성 차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우연하게 SM3 실물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차니까 뭐 실내까지 막 들여다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 위주로 좀 찾아봤는데 이게 뭐 아무리 동급 차량에 비해서 좀 크게 나왔다고 해도 이게 소형 SUV다 보니까 연출샷을 봐도 살짝 컴팩트한 느낌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뭐 이게 막 베뉴 실내 처음 봤을 때처럼 너무 초라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네, 일단 가로보다 세로가 더 긴 형태의 플로팅 타입 디스플레이만 봐도 자칫하면 비좁을 수 있는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시승 다녀오신 분들 리뷰 보니까 시인성도 좋다고 합니다. 차곡차곡 공간 활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기어 노브나 다른 버튼들도 이렇게 손만 뻗으면 바로바로 작동할 수 있게끔 운전자 중심으로 배치가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신차다운 차신함도 적당히 느껴지는 디자인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석에 앉으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계기판일 텐데요. 바늘이나 숫자로 구성된 전형적인 느낌을 확 벗어던지고 새로운 형태의 TFT 클러스터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요즘에 이 클러스터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XM3의 이 TFT 클러스터 사이즈는 10.25인치고요 에고, 스포트, 마이센스 이렇게 총 3가지 주행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상황이나 내 기분에 따라서 주행 감각이나 가속 반응은 물론이고요 컬러까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컬러가 8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주 대세인 매빙 클러스터라고 이 클러스터 안에 지도가 표시가 됩니다. 운전하면서 뭐 오른쪽 봤다가 다시 전방 봤다가 할 필요 없이 클러스터 쪽 전방만 주시하고 있으면요 지도도 보고 클러스터 정보도 입력받고 그래서 안전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차의 크기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동급에서는 좀 진짜 사이즈가 크게 나온 편이거든요. 처음 출시됐을 때 이건 베뉴 같은 소형 SUV가 아니라 윗급인 스포티지랑 비교해야 된다 했을 정도로 크게 나온 편이었던 셀토스보다도 사이즈가 좀 더 큰 편이니까 외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세단에 차고만 높여놓은 것 같은 어색함도 있긴 한데 그만큼 동급 차량에 비해서 좀 더 웅장하고 공간 활용성도 뛰어나다고 해요. 맞습니다. 전장이나 전폭 그리고 휠베이스가 전체적으로 크게 나온 편이라서 2열 공간도 비좁은 느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실제로 나가서 시승을 해봐야 정확할 수 있겠지만 일단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 2열 무릎 공간도 넉넉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5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보니까 2열에 3명까지도 앉을 수 있잖아요. 일단 사진으로 봐도 가운데 자리가 양 옆자리랑 거의 단차가 없어요. 뭐 가운데 자리 앉으시면 편하게 무쪽으로 기대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천장에 머리막 닿고 이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구색용으로 만들었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보면요. 일단 이거는 다른 차량 리뷰 컨텐츠 진행하면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기능인데요. 전자석에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들어갔고요. 2열에 송풍구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2열에 앉으면 가장 좋아하는 거 USB 충전 단자도 2개나 들어갔어요. 양쪽에서 나란히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빡PD가 말한 것처럼 차고가 진짜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저번에 민경 씨랑 했던 볼보 XC60 리뷰했을 때도 언급이 됐어요. SUV가 아무래도 소형차보단 차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차 폭감을 익히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오히려 초보 운전자나 여성 운전자들께 제가 SUV처럼 크고 높은 차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튼튼하기도 하고 운전할 때 시야 확보가 잘 돼요. 이게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확실히 더 잘 보이거든요. 네, 저도 운전면허 딴 지 벌써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박 PD님? 네? 도대체 몇 살인데 10년이나 넘었죠? 네, 제가 원래 진짜 겁이 많은 편인데 신기할 정도로 제가 운전대만 잡으면 용기가 막 샘솟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경차나 승용차 같은 거는 초보 운전 때부터 막 잘 타고 다녔어요. 근데 SUV는 왠지 운전대 잡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차가 크니까 좁은 길 다니면 여기저기 옆에 막 끌어먹을 것 같고. 근데 제 친구들만 봐도 실제로 SUV 타는 친구들이 훨씬 더 운전을 잘해요. 승용차는 못 타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야가 좁다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XM3가 또 차량 하부에 풀언더커버라는 걸 적용했어요. 이게 노면 소음을 막아주고요. 운전 좀 세게 해도 승차감이 좋다고 하니까 일단 좋은 건 다 있습니다. 네, 다음은 트렁크인데요. 일단 트렁크 용량만 보면 진짜 크네요. 무려 513리터입니다. XM3가 일단 밖에서 보면 루프라인이 날렵하게 잘 빠졌잖아요. 거기다가 1, 2열 공간감도 좀 여유있게 잘 나온 편인데 트렁크까지 크게 나왔네요. 크게 나왔다는 셀토스가 498리터, 좀 더 작은 트레이블레이저는 460리터인 걸 감안하면요. 일단 동급 최대 수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블 트렁크 플로어라고 해가지고 트렁크 플로어 높이를 높였다 낮췄다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도 실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 다니시거나 캠핑, 낚시, 골프 같은 취미 있으신 분들 아니면 유모차나 짐 실을 일이 많은 가족들이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괜찮은 스펙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좀 어색하다고 했던 디자인도 이제는 자꾸 이뻐 보이는데요. 아니 짬짬했네라며 아까. 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엔진은 두 가지인데요. 1.6 GTE 그리고 TC260 그리고 각각의 엔진별로요 3가지 트림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네, 일단 1.6 GT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쉽고 자세하고 그러면서도 좀 짧게? 아니 어떻게 한 줄 요약으로 그 많은 걸 다 설명합니까? 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해볼게요. 자, 일단 1.6 GTE 가격은요 1,719만원부터 시작하고요 최고 트림인 LE 플러스는 2,140만원까지 갑니다. 시작가 자체만 놓고 보면 가격은 일단 착하게 나왔어요. 네, 이게 다시 셀토스나 트레이블레이저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셀토스 시작가가 1,881만원, 트레이블레이저는 1,910만원으로 시작하는 것만 놓고 봤을 때도 기능 같은 건 들여다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뭐가 더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 전에 시작가가 1,700만원 초반대라는 게 일단 압도적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다시 좀 기본인 1.6 GT 좀 이어서 가볼게요. 일단 최대 토크는 15.8kgm고요 최고 출력이 123마력입니다 연비는 13.2에서 13.7km고요 그리고 사실상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TC260 엔진의 경우에는요 1.3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했고요 최고 출력은 152마력 최대 토크는 26kgm입니다 연비는 13.4km로 두 가지가 별 차이가 없네요. 네, 그리고 두 가지 차이를 좀 더 보면요 TC는 게트락 7단 습식 EDC 변속기가 적용돼 있어요. 독일 명가인 게트락제 7단 변속기인데요. 빠르고 부드러운 변속으로 주행감은 물론이고요. 연비까지 훌륭하다고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1.6 GT는 그냥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내
주행이 많은 분들에게는 TC는 좀 추천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일단 주력인 TC 모델부터 살펴보면요, 기본 트림이 L인데요,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들을 좀 짚어보면 LED 헤드램프, LED 테일램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인조가죽 시트, 가죽 기어 노브, 스마트 키, 앞좌석 열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전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동급 최초로 패들 시프트까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휠에서 손을 안 떼도 빠르게 변속이 가능하니까 주행감이 일단 좋을 것 같죠? 거기에 요즘 신차 탈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안전사양 부분, 크루즈 컨트롤이나 자동 긴급제동 보조도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쯤 되면 진짜 없는 기능 찾는 게 좀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이나마 개소세도 인하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2,083만 원이에요. 들어갈 거 다 들어갔는데 2천만 원 초반대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진짜 XM3가 가격 경쟁력 하나는 정말 제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매뉴얼 에어컨이 기본인데요, 39만 원짜리 옵션인 컨비니언스 패키지까지 넣어주시면 오토라이팅 헤드램프, 레인 센싱 와이퍼, 그리고 전방 안개등도 LED로 들어오고요, 여기다가 오토 에어컨에 리어 에어벤트까지 적용이 됩니다. 오토 에어컨이 에어 퀄리티 센서랑 컴바인 필터 포함인데요, 자동으로 김서림 방지도 해주고 유해가스나 미세먼지 같은 걸 다 차단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요즘 같은 시국에는 진짜 좀 들어갔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옵션질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착한 가격이니까 꼭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 뭐 TC 하시는 분들은 LE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어요. 일단 LE 등급 선택하시면요, 멀티미디어 모니터는 어떻게 해도 넣을 수가 없어서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절대 안 되고요, 후방 카메라나 운전 열선, 천연 가죽 시트, 2열 열선 이런 핵심적인 기능 다 못 넣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하실 수 없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거긴 한데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 썬루프 이것도 넣으실 수 없어요. 언뜻 봤을 때는 있을 거 다 있다 싶었는데 또 들여다보니까 진짜 기본적인 기능들은 빠져있네요. 네,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TC LE를 선택하시면 휠은 17인치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하셔도 막 휠이 이쁘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차체 자체는 디자인이나 크기 면에서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선호할 수 있는 무난한 스타일인데, 솔직히 차 디자인 보시는 분들은요, 휠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17인치 휠은 선택을 하셔도 뭔가 고급스럽고 한 단계 업되는 느낌보다는요, 그냥 기본형스러운 그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트림 가야죠. 알리입니다. 일단 가격은 210만 원이 비싸지는데요, LE에서 53만 원짜리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추가되고요, 39만 원짜리 컨비니언스 패키지도 추가됩니다. 여기서 아까 아쉽다고 말씀드린 웬만한 것들이 일단 다 보완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17인치 투톤 휠이 추가되니까 실제 금액 차이는 100만 원이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100만 원어치는 뭐가 들어가는지 더 살펴볼게요. LE에서 절대 추가할 수 없었던 운전대 열선이나 가죽 스티어링 휠,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들어가고요, 완전 대놓고 알리를 밀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조금만 꼼꼼히 따져보면 LE는 좀 사지 말라고 만들었구나 싶었던 요소들이 알리에서는 전체적으로 해결이 돼요. 여기서부터 처음에 차량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9.3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나 전자식 계기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도 다 선택이 가능하니까요, 볼수록 차이가 크긴 하네요. 마지막 트림인 RE 시그니처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RE에 비해서 239만 원이 비싼데요, 39만 원 내고 추가해야 되는 18인치 휠 타이어나 163만 원짜리 시그니처 패키지 2, 그리고 24만 원짜리 하이패스 ECM 룸밀러까지 들어가니까 이것만 해도 가격 차이가 한 10만 원 정도밖에 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LED 헤드램프도 좀 더 고급스럽게 터치 들어갔습니다. 차체 사방에 센서가 들어가서 전방은 기본이고 측방 후방까지 커버해주는 360도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니까 이것저것 많이 넣고 추가해서 프로보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RE 시그니처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이게 아반떼사로 들어갔다가 그랜저 사고 나온단 말이 있잖아요. LE 등급이 제일 저렴하니까 이걸로 해야겠다 하다가 또 RE를 할 수밖에 없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LE 등급은 운전석 열선이나 모니터 같은 기본적인 아쉬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RE 등급을 살까 하고 또 보면 비교하면 할수록 오히려 또 RE 시그니처에 들어간 이런저런 기능 때문에 이게 가성비가 또 있게 느껴지거든요. 결국은 RE 시그니처를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실제로 제 친구도
첫 차는 엑센트를 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엑센트냐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돈은 없는데 경차는 죽어도 싫대요. 그래서 알아보고 상담받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뭐 아반떼 사겠다, 거기서 소나타 사겠다 하면서 미루다가 이번에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자기가 장기 렌트로 신형 그랜저 견적을 받고 싶다 하더라고요. 이거 개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진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바엔 위급 하다 보면은 차급이 또 막 올라가고 1,200만 원 차이 나는 트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보시다 보면은 아 결국 풀업인가 하시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고객님 중에 K3로 문의를 오셨다가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최후의 K9까지 간 적이 있어서 제가 적당히 중간에서 K5 정도로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제 기본인 1.6 GT 보겠습니다. 같은 사양으로 놓고 보면 가격적으로 150만원 정도 저렴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진짜 싼 건가?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일단 배기량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요. 출력도 약해지니까 실제로 만족도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치만 TC랑 비교했을 때 한 단계 더 아래 트림을 둬가지고 확실하게 가격 경쟁력을 줬어요. TC에서는 없었던 SE 등급이 존재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71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가격 착하죠. 근데 이것도 트레일블레이저 시작과 눈속임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고객님 중에서 진짜 차 굴러만 가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1,700만 원대면 매력적인데요? 그쵸. 가격만 놓고 보면 그렇긴 한데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거 20년 전에 우리 아빠 차 엘란트라에서만 봤던 그 툭툭 치면 먼지 풀풀 올라오는 그거 있잖아요. 바로 직물 시트. 그리고 16인치 깡통 휠에 사이드 미러도 전동으로 접고 펴고 안 돼요. 손으로 접었다 폈다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진짜 작은 차라서 사이드 미러 뭐 접으나 마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사이즈가 꽤 되잖아요. 그리고 2020년에 나온 차인데 1.6 GT 타고 마트 가셨다고 생각해 볼게요. 주차하고 내리시면서 먼지 풀풀 날리는 직물 시트에서 내리시는 거고요. 차 문 닫고 나서 손으로 직접 야무지게 사이드 미러 접어주셔야 됩니다. 방금 했던 말 그럼 전 취소하겠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시트 열선도 못 넣고 스마트 키도 안 되고 이거 껍데기만 새 차지 진짜로 좀 있는 기능이 없네요. 요즘에 레트로 감성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레트로 감성 느낄 거면 차라리 진짜 올드카고에서 타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020년에 출시된 신형차인데 직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너무 깐 것 같으니까 이쯤 하고요. 1.6 GT LE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TC에서는 애초에 요 LE부터 기본 등급으로 나오기도 했죠. 여기서부터 좀 2020년에 나온 차다 싶은 기능들이 살짝 들어갑니다. 일단 금액은 220만 원 차인데요. 그놈의 직물 시트 여기서 인조 가죽 시트로 바뀌고요. 그리고 요 LE부터 주차하고 내리실 때 사이드 미러 손으로 안 접어도 되고요. 제가 진짜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하루에 3끼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 끼마다 1,000원짜리 삼각김밥 2개씩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년에 총 219만 원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만원 딱 보태면 220만 원이에요. 내가 진짜 너무 돈이 없어서 이 돈이면 1년 내내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면은 이거는 진짜 무조건 LE 가셔야 돼요. 사이드미러 진짜 제가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SE는요 뭔가 유튜버들한테 막 추천하고 싶어요. 화제의 신차 SM3 뽑았습니다. 1,700만 원대 초반으로 SUV 플렉스 막 이런 식으로 제목 딱 붙여놓고요. 막상 주행기 보면은 직물 시트에서 먼지 풀풀 날리고 사이드미러 막 손으로 접어야 되고 이런 거 영상 찍으면 대박일 것 같지 않아요? 저 이거 사지 말라고 만들어놨다는 거 취소할게요. 이거 유튜버들한테 완전 강추. 이거 생각만 해도 댓글에 추적 대잔치 막 열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제가 1,700만 원 들여가지고 개인 채널 하나 파서 채널 떡상 한번 해볼까요? 다시 1.6 GT LE로 넘어와서요. 여기서부터는 오토 에어컨, 오토라이트, 레인 센서, LED 안개등 같은 기능들이 묶여진 컨비니언스 패키지를요 34만원 주고 추가할 수 있고요. 24만원을 또 추가하시면 깡통 휠을 빼고 17인치 휠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1.6 GT 가장 상위 트림인 LE 플러스 보실게요. 일단 하위 트림인 LE랑 비교하면 금액적으로 201만원이 비싸지는데요. 이게 53만원짜리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39만원짜리 컨비니언스 패키지, 24만원짜리 17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니까요. 실제 금액 차이는 85만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85만원은 어떤 값어치가 있는지 볼게요.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나 후방 카메라 같은 요즘 출시된 차라고 하면 거의 기본적으로 넣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기능들도 여기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도 개인적으로 1.6 GT는 TC랑 비교될 수밖에 없는 점들이 있는데요. 선바이저 조명이 최상위 트림인 LE 플러스까지 가도 없고요. 천연 가죽 시트,
썬루프, ASCC, 핸들 열선 모조리 다 넣을 수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거기다가 크롬 장식도 없고요. 가장 큰 휠이 17인치인데 이것도 디테일이 쏙쏙 들어간 투톤 알로이 휠이 아니라 기본 17인치 휠이라서 확실히 차가 밋밋해 보입니다. 그래도 뭐 일단 가격만 놓고 보면 같은 돈이면 SUV 살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근데 이건 좀 완전히 취향을 탈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차에 막 크롬 장식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걸 또 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요. 기능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하고 차값이 저렴한 게 중요하다 하시면 1.6 GT도 많이들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SUV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갈 건 들어가야 되니까 1930만 원짜리 LE 등급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좀 돈을 주더라도 TC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LE는 일단 무조건 걸으시고요. RE 등급에 절대나 이 기능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옵션 하나를 넣고 진행하시거나, 거기서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아예 RE 시그니처 가셔가지고요, 기본적인 건 죄다 챙기시고 여기에 원하는 옵션 한두 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탄다고 생각하면 일단 ASCC는 꼭 넣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좀 장기 렌트 견적을 알아보겠는데요. 아무래도 TC를 많이 찾으시니까요, 제가 선정한 차종은 XM3 TC260L입니다. 거기 여기다가 17인치 알로이 휠은 추가했고요. 그래서 차량가는 2,107만원. 일단 초기 비용은 하나도 없는 보증금 0% 기준으로 잡았고요. 계약 기간은 4년일 경우, 5년일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4년일 경우 대여료는요 42만 6,710원, 그리고 5년일 경우는 39만 9,240원인데요. 어쨌든 이게 차량 등급을 많이 높이거나 안에 옵션을 많이 넣은 건 아니지만요, 차량가가 2,100만 원이 넘는 또 TC 모델인데 대여료가 39만 9천 원으로 끝난다. 이거는 좀 가격이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XM3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앞으로 또 뭐 이제 특가 프로모션이라든가 선입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르노 삼성에서 정말 오랜만에 내놓은 화제의 신차 XM3에 대해서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첫 르노 삼성 리뷰여서 좀 더 열심히 준비해온 빡피디 덕분인지 내용은 좀 많았는데 그래도 나름 부드럽게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자료 준비나 녹음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더 하다 보니까 좀 더 익숙해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친구들이 한두 명씩 저를 빡피디라고 불러가지고 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듣고 있는 내 친구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너 안 하려고 그래, 빡피디.